반갑습니다. 영원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이낸스 리시버를 강의하겠습니다. 어 코인 지난 시간까지 코인 업비트 코인을 했었고요. 이제 바이낸스 차례대로 리시버, 전략 연산 트레이더 요렇게 할 건데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 이제 업비트랑 이 해외 선물이랑 두 개의 코드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죠? 기본적인 이제 똑같이 업비트와 똑같이 64 비트로 실행이 되고 데이터도 웹소켓으로 받으면서 그죠? 주문은 바로 여기 주문은 트레이더가 바로 내요. 그죠? 음 다이어그램이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문에서 보면 이제 여기도 롱이랑 숏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문 관련 부분은 이제 해외 선물하고 유사해요. 거의 같아요. 고렇게 일단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봅시다. 바이낸스 리시버 틱이고 이 바이낸스는 어 업비트는 이제 파이 업비트를 이용했고요. 그죠? 바이낸스는 여기 보시면 파이썬 바이낸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코딩되어 있어요. 익숙하시죠? 큐셋으로 된 업데이터 시그널 두 개 있고 리시버 큐 감시하면서 투플일 때는 시그널 1의 에밋, 스트링일 때는 시그널 2의 에밋. 시그널 2의 에밋 할 때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 종료 명령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똑같이 큐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이벤트 루프를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고요. 한 줄씩 갑시다. 자, 큐 필요한 큐 빼고 설정 블록으로 만들고 필요한 셀프 변수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바이낸스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데이터를 받는 용도로는 바이낸스 라이브러리에서 클라이언트 요렇게 키를 입력 안 해도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객체로 이제 어 이렇게 티커도 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바이낸스에는 이 그 여기 웹소켓 할 때 해야겠네요. 그때 하고 자 봅시다. 그래서 업비트랑 유사하게 웹소켓 스레드를 실행하기 전에 코드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보내야 돼요. 그래서 게티커가 먼저 실행이 되고 게티커는 이제 바로 순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업비트도 그랬죠. 그죠? 업비트도 보면 게티커 구할 때 바로 이 당일 거래 대금을 바로 구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이제 10 개만 관심 종목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방법만 틀리지 형식은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같고 형식이 다른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바이낸스에 퓨처 티커 하면 요렇게 선물의 종목 코드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안에는 어 이제 바이낸스에는 이제 달러로 할 수 USDT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비트코인으로도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USDT로만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 USDT가 심벌에 USDT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요렇게 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재 시간을 YMD라고 이렇게 구하고요. now UTC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에서 심벌이 코드가 되고 그 외에 뭐 현재가,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등락률, 그리고 거래대금, 그리고 퍼센트 C
프리시 이게 전유 종가예요. 그죠? 그 부분 전유 종가를 구할 때는 이제 전유 종가가 없기 때문에 저 가격이 변한 만큼 예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가죠, 대비가. 그래서 현재가에서 대비가를 빼면 전유 종가가 되는 거예요. 고렇게 해서 빅데이터 일단 만들어 둬요, 요런 형태로 빅데이터를. 자 요거는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를 왜 하냐면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이 바이낸스는 이제 전일 종가가 없어요. 안 날라와요, 데이터에. 그래서 우리가 전일 종가를 여기 빅데이터에 구해 놔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전일 종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빅프리시에 보면 연월일이랑 여기 현재가를 요렇게 기록해 놔요. 그러다가 이제 프리시에 0 번하고 현재와 날짜랑 다를 경우 그죠? 다를 경우 딕프리시에 요렇게 기록해 두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음. 그래야 정리 종가가 돼요 요렇게. 그래서 등락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회를 할 때 딕프리시에다가 YMD랑 전일 종가를 요렇게 넣어 두는 겁니다. 현재는 필요 없는 전일 종가 이전 전 이제 55 분에 그러니까 UTC 기준 시간 23시 55 분에 실행하면 이게 이제 그 전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전날의 날짜만 이렇게 기록해 두고 나중에는 바뀌겠죠. 그죠? 나중에는 바뀌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자 프리시의 코드 0번 날짜 연월일이 다를 경우 이 프리시의 코드를 빅데이터의 코드의 0 번으로 그죠? 빅데이터 코드에 최종 마지막에 기록된 현재가를 요렇게 전일 종가로 이렇게 지정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만 넘기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혹 이 체결은 받고 있어요. 체결에서는 받고 있고 호가에서는 전략 종료 시간보다 크면 안 받고 리턴해 버리잖아요. 그죠? 리턴해 버려요. 리턴해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이제 날짜가 지났을 경우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샌드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올라가면. 그래서 이런 값들을 구해서 빅데이터에 넣고 프리시에도 넣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도 미리 필요한 거예요, 요거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코드죠. 구하려고 게티커 한 거죠. 그 빅데이터의 키의 리스트가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종목도 10 개만 끊어 가지고 상위 10 개만 거래대금 큰 거 끊어서 전략 연산으로 보내고 텍스트 만들어서 소리 내고 텔레그램 보내고 UI에 찍고 CMD 창에 찍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웹소켓을 만들 때 코드 주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죠? 이 웹소켓은 업비트와 다르게 이제 바이낸스는 웹소켓이 두 종류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체결과 호가를 받는 웹소켓이 있고 다르게 이제 주문 체결이 오는 웹소켓이 따로 있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때는 요렇게 API랑 시크릿 키 넣어 가지고 구동하는 방식은 비슷하죠. 그죠? 업비트랑 거의 같아요. 어 한시코 루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유저 소켓 넣어 가지고 그 대신 이제 이 웹소켓을 만드는 게 이제 방식이 달라요. 이 안시코 클라이언트라는 건 이 바이낸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데 여기에 바이낸스 소켓 매니저도 있거든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소켓을.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은 비슷하니까 설명을 안 할게요. 이 부분도 똑같죠. 그죠? 컨트레이드 아닐 때 커넥트 트레이드 하고 리시브 트레이드 들어가서 오류가 났을 경우 컴펄스로 만든 다음 5초 쉬었다가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계속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컨트레이더에도 보면 이제 그 바이낸스는 이제 이 스트림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 매니저를 객체화해 가지고 이 한식 클라이언트 만들어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를 바이낸스 웹소켓 매니저에 넣으면서 바이낸스 웹소켓 매니저의 객체를 만들어요. 거기에 보면 퓨처 멀티플렉스 소켓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글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트레이드 체결용 데이터가 올 수도 있고, 뎁스 10이래 가지고 호가형 데이터를 오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멀티플렉스 소켓 요걸 쓰고요. 그리고 주문 체결은 퓨처 유저 소켓 요렇게 씁니다. 요 부분만 다르고 같아요. 그죠? 이 스탑도 같고, 그래서 보면 이 스트림이 코드에다가 이제 골뱅이 이 애드 트랙 압축 체결 요렇게 보내는 거예요. 압축 체결을 받는 걸로. 그래서 이제 업비트도 그렇지만 압축해서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도 압축용 체결을 받아요. 요게 이제 데이터 처리량이 그나마 좀 적기 때문에 요걸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 리스트로 넣어 줘야 되는데 이 코드에 소문자랑 골뱅이 애드 트레이드를 해 가지고 이 리스트에 쭉 넣어 가지고 멀티 퓨처 멀티플렉스 소켓에 이 리스트를 넣으면 웹소켓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이 객체는 아직 실행되어져 있지 않아요. 요런 형태. 만들고 커넥트 추루를 하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실행될 때는 여기서 실행돼요. 안식구 위드 웹소켓. 여기에서 실행이 되면서 요런 형태로 웹소켓 리시브해서 바로 에밋하면 돼요. 그죠? 오더북은 이제 시그널 2에 에밋하면 되고, 그리고 리시버 프로세스에서 죽일 때는 스탑 먼저 호출한 다음에 터미네이트 하는 거. 그죠? 비트에서 배웠죠? 요건 이제 트레이더 할 때 사용되는 건데 미리 설명하자면 같기 때문에, 다른 건 API 키, 시크릿 키 넣어 가지고 클라이언트 만든다는 거. 그죠? 하시고 클라이언트 만들 때 요거를 넣어야지만 유저 주문 체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틱 데이터, 두 번째는 효과 데이터 하겠죠. 그죠? 똑같이 큐타임을 하나 만들어서 1초마다 시작되는 스케줄러 하나 만들어주고, 위에서 설명한 리시버 큐 감시하는 업데이터 큐스레드 만들어서 첫 번째는 업데이트 듀플 연결, 두 번째는 6 엑시트로 연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틱 데이터는 요거는 간단해요. 이제 바이낸스는 진짜 데이터를 얼마 안 줘요. 날짜랑 이 날짜의 t를 가져와서 UTC로 바꾸는 거, 그 함수 보면 이것도 타임 스탬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from 타임 스탬프 해 갖고 1000으로 나눠 갖고 밀리세컨까지 오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봤죠. 그죠? 업비트에서 썼었어요. 그죠? 32,400초 9시간 전으로 돌리는 거. 그렇게 해서 DT 구하고 코드는 S고, 현재가 체결, 그리고 M은 이제 구분. 이 체결이 매수인지 매도하는지 구분이 요 데이터 M이에요. 요거 가지고 다 만들어야 돼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겁니다. 뭐 그렇게 심하게 복잡하진 않고요. 그래서 보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8시 55분 이후에, 그리고 UTC 기준 시간으로 23시 55분에 이게 데이터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중에 이제 DT 중에 앞자리 8개 끊으면 연월일이 되는 거죠. 이 연월일이
요거랑 처음에는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죠? 같은 상태예요. 불필요한 연산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한 5 분간 이 부분을 연산을 하고 있겠죠, 이 부분. 연산을 안 하도록 할 수도 뭐 상관없이 아무튼 연산을 하고 있어요. 물론 호가창을 뭐 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둘게요. 그러고 있다가 딱 이제 한국 시간 9 시나 BTC 기준 시간 00시 00분 딱 되면 요게 다르겠죠. 그죠? 프리시랑 전날에 기록해 놨던 거라. 그죠? 그래서 다르면 이 프리시의 코드를 YMG랑 그리고 틱에서 날라왔던 마지막 가격을 요렇게 기록해 두는 거예요. 프리시의 전일 종가 딕셔너리에. 그런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죠. 단위 매수 수량, 단위 매도 수량이랑 이 프리비즈 프리태스크 요걸 다 초기화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시가 고가 저가도 전부 현재가로 초기화하고요. 그런 다음 어 이제 그 당일 거래대금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V랑 가격이랑 그러니까 수량이랑 현재 가격이랑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런 형태로. 그래야지만 단일 거래대금이 나오겠죠. 그죠? 고렇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첫 틱만 딱 그렇고 두 번째부터는 여기로 다시 넘어가죠. 그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그죠? 첫 번째 넘어갔을 때 똑같이 M이면 V고 요것도 이제 플러스이면 이제 매수고 마이너스 M이 아니면 M이 이제 추루이면 매수고 펄스이면 매도예요. 그렇게 요렇게 해서 초당 매수 수량에 더해 주고 치 체결 강도용 계산할 누적 매수 수량, 누적 매도 수량도 요렇게 프리비즈에다가 요렇게 더해 줘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00 이니까 바로 이 값만 들어가 있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것도 이거의 4 개가 다 같아요. 6 개가. 6 개가 아니고 비즈는 비즈끼리 다 같고 에스크스는 에스크스끼리 다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값이 되겠죠, 맨 처음엔. 그렇게 해서 이제 토탈 비즈, 토탈 에스크로 체결 강도 구하고요. 어 등락률도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그 등락률 계산할 때 여기서 나오는 아까 여기서 계산했던 코드즈 1에 현재가 대비해서 백분율로 만들면 등락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 넣고 데이엠, 데이머니도 이렇게 넣어 두고요. 이런 형태로. 데이머니에는 별도로 그게 없어요. 어 데이머니만 예 넣어 놨네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데이머니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어요. 요거는 이제 거래대금 순위 집계용이죠. 맞아요. 요렇게 DTDM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요렇게 그때용 집계용으로 당일 거래대금 요렇게 넣어 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소한 부분이 하나 있죠. DLHP라고. 요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설정에 보면 이게 있어요. 바이낸스 레버리지를 조정하는 그죠? 이 고정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변동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 변동 레버리지 중에 저가 대비 고가 등락률로 레버리지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계산하는 게 요거예요. 요 부분. 여기 이제 보면 DLHP 저가 대비 고가 등락률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 계산을 이제 13자리 그러니까 총 이제 연월일 8 개, 시분초 2 개씩 6 개, 그러면 총 14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13 자리까지 모으는 건 10 초에 한 번씩 계산한다는 거예요. 10 초에 한 번씩 보내요, 이걸. 10 초에 한 번씩 보내는 게 아니라 어 봅시다. 300 초에 한 번씩 보내요.
그죠? 5 분에 한 번씩 보내요, 5 분에 한 번씩. 5 분에 한 번씩 요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대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날라올 때마다 요거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코드가 없거나 아니면 그 코드의 0 번이 다를 때 그러니까 요거 계산은 10 초에 한 번씩 계산하고 있고 날리는 건 5 분에 한 번씩 날려요. 그죠? 고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굳이 이게 10 초 1 분에 한 번씩만 해도 아니죠, 아니죠. 1 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10 초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맞아요. 그래 봐야 6번 계산하는데 그죠? 1 분에 한 번씩 하면 1 분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 초에 한 번씩 요렇게 고저 평균 저가 대비 고가 등락률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그 10 초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DT 언더바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넣어 두는 거예요. 그죠? 고게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호가 창에 보내는 데이터 방식은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호가 데이터도 보면 어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 기준 시간 8시 55분 이후부터 9시 전까지 그리고 UTC 기준 시간 23시 55 분부터 00시 00 분까지의 데이터를 무시하기 위해서 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틱은 무시하지 않아요. 요 프리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호가 10 개씩 쭉 추출하고 데이터 그다음에 로그 기준 시간용 만들고 샌드 펄스 만들어서 그죠? DTDM의 0 보다 클 때만 보내는 거. 맨 처음에 날라왔을 때도 보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샌드일 경우 요렇게 데이터 추출하고 바이낸스도 아쉽게도 최우선 매수 호가 매도 호가 없기 때문에 현재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0 개짜리이기 때문에 주식하고 똑같죠. 주식 업비트랑 똑같아요. 호가 보정하는 부분. 그건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데이터 만드는 부분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력 연산으로 데이터 보내고 그다음에 청구 갱신 또는 호가 정정이나 주문 정정이나 주문 캔슬용으로 요렇게 잔고 코드랑 현재가 보내고요. 그런 다음에 DTTM에 시간이랑 당일 거래대금 저장해 두고 초당 매수 수량, 매도 수량 초기화시키면 됩니다. 그다음에 로그 CT가 0이 아닐 경우 그죠? 1 분에 한 번씩 로그를 요렇게 찍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머니탑 기록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트 머니탑 DT라고 해서 별도로 기록하고 그 시간보다 현재 시간이 클 경우에만 1 초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고럴 때만 리스트 관심 종목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가 잔량 보내는 것도 다른 프로세스와 같아요. 스케줄러를 보면 업비트에서도 했었지만 머니탑 업데이트를 해서 데이터 관심 종목 추출해 가지고 다를 경우 이 마지막에 보냈던 관심 종목과 다를 경우에만 전력 연산으로 보내고요. 그런 다음 이제 거래대금 순위를 검색해요. 요것도 업비트에서 있었죠. 요거는 이제 10 초마다 한 번씩 머니탑 서치라고 해서 요렇게 위에서 만든 이 데이머니를 가지고 요걸로 이제 머니탑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데이머니를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밸류 값이 이제 DM으로 데이머니니까 그거를 역순으로 한 다음 10 개만 상위 10 개만 구하고 빼버리면 추가된 거고 역순으로 빼면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삭제 추가를 요렇게 하는 거죠. 별도로 이렇게 삭제 추가를 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바꾸면 될 텐데 삭제 추가하는 건 요것 때문에 걸리죠. 요 옵션 때문에 매도 취소용 관심 진입, 매수 취소용 관심 이탈일 경우 요것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물 고정 레버리지가 아니고 저가 대비 등락률이 갱신했으면 요게 있을 경우 요거를 5 분에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종료 시간이 됐으면 리시버 킬 해라고 보내고
55 분에 재실행하기 때문에 종료 시간도 10초 사이, 요 사이에만 실행된다는 거. 그죠? 여기 보면 그게 아니고 요렇게 시간을 23시 50 분에서 23시 50분 10초 사이에 요렇게 해 놨어요. 그죠? 강제로 종료됩니다. 내가 설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혹은 설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 되면 강제로 종료돼요, 코인 같은 경우. 그죠? 그런 다음에 리시버는 이제 프로세스 종료 true하고 웹소켓 죽여 주고 그죠? 알림 소리 내고 3분 후에 종료하도록 요렇게 돼 있어요. 듀플은 잠금 목록 요청, 잠금 목록이나 주문 목록이 트레이더로부터 오죠. UI로부터 차트나 호가 종목 코드 오고 다시 또 UI로부터 수동 데이터 저장해라고 오면 종료해 버리면 되고, 설정 변경일 경우 혹시 리시버나 코인 트레이더가 사용 안 함으로 바뀌면 프로세스로 종료해 버립니다. 그리고 시스 엑시트 날라오면 저장해라는 설정이 있으면 데이터 저장하고요. 그게 아니면 전략 연산으로 프로세스 종료해라고 보내고 트레이더로도 보내고 5초 있다가 리시버 종료하면 UI가 리시버 종료 명령 받아서 요 리시버 프로세스를 종료해 버려요. 죽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이브 데이터는 머니탑이 있을 경우만 머니탑 밸류 값에서 세미콜론으로 합쳐진 텍스트를 다시 분리한 다음에 셋으로 설정되어 있는 코드즈에 업데이트하면 중복 없는 종목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프레임 설정에 따라서 틱인지 분봉 딥인지를 구분해서 기존에 있는 마지막 인덱스 값 불러와 가지고 그거보다 큰 것만 머니탑으로 새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머니탑 테이블에 어펜드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 로고 2개 다 찍어 주고 전략 연산으로 데이터 저장해라고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낸스 리시버가 끝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니죠, 아니죠. 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순간 착각했네요. 분봉도 해야 돼요. 바이낸스 리시버 틱을 상속받은 바이낸스 리시버 미니 분봉용 리시버고요. 이 분봉용 리시버는 바이낸스 리시버 틱에서 딱 두 가지 함수만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가지 함수만 설정되어 있어요. 상속을 받고 기존에 있는 걸 요렇게 선언할 경우 요렇게 뜹니다. 여기 마우스를 올려 보면 바이낸스 리시버 틱 내 메서드를 재정의했다고 요렇게 떠요. 그죠? 그러면 이제 틱에 있는 이 바이낸스 틱의 함수가 무시되고 요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분봉은 이제 요거 잔고 갱신용 틱마다 날려준다는 거 익숙하시죠 이제. 요 부분은 같고요. 프리시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분봉용 시가 고가 저가를 위해서 요렇게 하는 것도 설명이 자주 됐습니다. 이 부분 다 같고 이 부분도 다 같고 그죠? 효과도 보면 대부분 같은데 이제 요게 다르죠. 그죠? 들어가는 게 샌드랑 차트 코드가 있을 때 같이 들어가게 되고 구하는 건 같은데 요 부분 샌드일 때만 이 잔고를 주문 갱신하는 거고 샌드일 때만 요 DTDM 갱신 데이터 코드에 매수수량 분당 매수수량 분당 매도수량을 초기화하는 거 요 부분이 달라요.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파이낸스 리시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